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들이 되어 있죠? 자, 그럼 봐, 여기. 자요,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이렇게. 자, 이제 봐요. 여기. 하나하나 분석해가.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란 말이죠? 무권대리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 대리권이 있죠? 그리고 대리권이 뭐랬어? 소멸했죠? 그리고 난 후죠? 그러니까 소멸하기 전에는 대리권이 있어 없어? 있죠? 소멸하고 난 후에는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요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는데요. 갑이 17살짜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엄마예요. 엄마니까 무슨 대리다? 법정대리죠. 미성년자니까. 그러니까 17살 때 엄마가 미성년자죠. 엄마가 법정대리인이죠. 그런데 얘가요 19살 되면 어떻게 돼요? 성년이 되죠. 그러면 대리권이 없어져요. 소멸했죠. 그랬는데요. 얘가요 20살 됐을 때 20살 얘가 20살 됐을 때요.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후에요. 그러니까 소멸했으니까 유권대리예요? 무권대리예요? 무권. 그래서 무권대리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을이요 엄마가요 상대방하고 내가 갑의 대리인 을인데요 이렇게 내가 갑의 대리인 을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병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이것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은요 딱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두 가지요. 첫 번째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후에 거래를 한 경우 직접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행하게 한 경우 다시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하고 난 후에 직접 대리행한 경우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하고 난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행하게 한 경우 둘 다 똑같이 대리권 소멸 후죠. 알겠죠? 그것을 129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알겠죠? 129조. 그런데 여러분 이제 봐요. 여기서 더 이상 없어요. 이제 129조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면 어디로 보냐 여러분요. 그 지금 밑에요. 밑에 어디로 보냐. 박스를 한번 봐. 박스. 박스를 보면 125조, 126조, 129조 이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죠? 대리권이 있다 없다? 봐봐. 이런 봐봐. 여기. 봐봐. 125조하고 126조하고 129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125조죠. 125조는 뭐죠? 갑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여기는요 이렇게 갑이 있고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여기요 이렇게 갑이 있고 병이 있고 이렇게 을이 있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봐봐. 125조는 현재 대리권이 있어 없어? 현재 대리권이 없죠. 그냥 무권대리죠. 126조는 권한을 넘은이죠. 그러니까 현재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129조는요 대리권 소멸이죠. 소멸하려면 옛날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옛날에 있고 지금은 있어 없어? 없죠.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보면 125조는 현재 대리권이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고 126조는 현재 대리권이 있고 129조는 과거에 있고 현재는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봐봐 여기서 상대방은 뭐가 돼야 돼? 상대방은 선의 플러스 뭐가 돼야 돼? 무과실. 써 여기다가 선의 플러스 무과실 써. 선의 플러스 무과실. 그 다음에 여기는 정당한 이유. 126조는 정당한 이유라고 얘기해. 129조는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라고 얘기를 해. 알겠죠? 똑같은 말을 125조에서는 선의 무과실이라고 하고 126조에서는 정당한 이유라고 얘기하고 129조에서는 선의 무과실이라고 얘기해. 똑같은 말을. 정당한 이유란 말이나 선의 무과실이란 말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알겠죠? 특히 여러분요. 정당한 이유라고 했어요. 여기다 정당한 이유라고 했어? 거기다 써. 거기다 뭐라고 썼냐? 대리행위시를 기준.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어디를 기준으로? 대리행위시.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 이렇게. 항상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이런 우리는요 유리한 사람이 증명 책임을 한다고 했어? 불리한 사람이 증명한다고 했어? 불리한 사람이 봐. 원래 이런 무권들이죠? 이런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요? 그냥 무권대리는 누가 책임져? 유효, 무효이죠. 누가 책임져? 무권 대리인이 책임지죠. 무권 대리인 책임이죠. 그렇잖아요. 알겠죠? 똑같은 무권대리인데 표현대리는 누가 책임을 져?
표현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죠. 본인이.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됐다는 것은 본인한테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둘 다 똑같이 무권대리잖아요. 둘 다 똑같이 무권대리인데 그냥 무권대리는 무권대리인 책임을 지죠. 표현대리가 되면 본인이 책임지죠. 그러니까는 똑같은 무권대리인데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한테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대리권이 없는데. 원래는 내가 책임 안 지고 대리인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불리하죠. 증명 책임은 누가 증명 책임을 진다? 현재 유리한 사람이, 현재 불리한 사람이. 현재 불리한 사람이.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됐다는 것은 본인이 불리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라는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상대방 너는 선이 무과실이 아니고 악이나 과실이 있다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명을 누가 한다? 본인이 한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표현대리에서 누가 입증한다? 본인. 그래서 여기는 본인이고 이것도 본인인데 희한하게 판례가 126조에서는 판례가 상대방 스스로가 상대방 스스로가 나는 선이 무과실이라고 증명을 해야 돼. 그러면 돼 안 돼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현재 불리한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누가 불리해? 본인이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보면 다 누가 입증한다? 입증 책임 본인인데 126조만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 스스로가 증명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바로 그 위에 적용 범위요. 이런 봐봐 126조 125조는 뭐죠? 대리권 수여죠. 대리권 수여. 그럼 대리권 수여 그러면은 임의대리다 법정대리다. 임의대리. 그러니까 125조는 임의대리만 돼. 근데 왜 그 복대리가 나왔냐?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잖아요. 그러니까 복대리가 나와 있어. 126조하고 129조는 무슨 대리도 된다? 법정대리. 그 말이 중요해. 특히 이러면 126조 법정대리 법정 동그라미 되어 있죠? 거기다가 써. 뭐라고 쓰냐?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일상가사 대리권 이렇게. 일상가사 대리권 이렇게. 이러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표 있죠. 이 표 하나를 보고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석을 해야 될 게 많단 말이죠. 그럼 봐봐요. 125조 표현되는 현재 대리권이 없다. 126조는 기본이 있어야 된다. 129조는 옛날에 있고 지금은 없어야 된다. 125조가 되려면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된다. 126조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129조는 선이 무과실이다. 정당한 이유는 대리 행위실을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 증명은 누가 한다? 125조하고 129조는 누가 한다? 본인이 한다. 126조는 누가 한다? 상대방 스스로가 한다. 125조는 대리권 수여죠. 그러니까 임의 대리만 된다. 그러나 126조하고 129조는 무슨 대리도 다 된다? 법정 대리도 다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봐요. 자 여기 봐봐요. 129조는 원래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에요. 옛날에 갑이 을한테요 1억 원을 빌려오라고 옛날에 대리권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을이 병한테 가서 1억을 빌려다 줬어. 그러면 대리권 끝났죠. 빌려다 줬으니까. 끝나가지고 다시 돈을 빌려오라 말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또 병한테 가서 또 1억 빌려오라 하던데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써. 그러면 상대방은요 옛날에도 을이 1억 빌렸으니까 이번에도 또 1억 빌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리권이 소멸하기 전하고 소멸하고 난 후하고 또 어때요? 같아요? 틀려요? 같죠? 이걸 129조라고 그래. 그런데 이놈이 뭐라 하냐? 이번에는 2억을 빌려오라 하던데 이렇게 얘기해. 2억을 빌려오라 하던데요. 옛날에는 얼마였죠? 1억이었는데 이번에 얼마죠? 2억이죠. 그럼 어때요? 얼마를 더 빌린 거죠? 1억을 더 빌린 거죠. 그것을 권한을 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요? 129조가 몇 조가 될 수 있다? 126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129조가 1억이라고 똑같아야지 129조예요. 그런데 2억을 빌렸으니까 1억을 더 빌렸잖아요. 권한이 뭐래서 권한을 넘었잖아요. 권한을 넘은 경우는 상대방이 믿을 만한 뭐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있으면 126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29조 표현대리가 몇 조가 될 수 있다? 126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129조가 뭐가 될 수 있다? 126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오른쪽 보면 129조 아니 뭐죠? 밑에 박스 밑에 보면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129조에 의해서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은 대리인, 권한을 넘은, 그러면 몇 조가 된다? 126조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맨 끝에 당구장 보면 뭐라 나왔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하거나 대리권 소멸한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 이것도 모두 다 몇 조다? 129조다. 아까 얘기했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한 후에 직접 하거나 대리권 소멸한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하거나 둘 다 몇 조다? 129조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을 129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129조는 이거밖에 없다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바로 그 45페이지로 보면 126조가 뭔가 하는 거 쭉 나와 있죠? 126조. 기본대리권이 제일 중요하다. 알겠죠? 기본대리권.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44페이지로 보면은 43페이지요. 43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맨 밑에 있는 유사명칭 사용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43페이지 맨 밑에 2번 유사명칭 사용. 이것이 바로 뭐다? 125조에 관한 것이다. 125조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유권대리하고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를 구별하는 것, 표현대리가 성립됐다고 해서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되는 것은 아니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유권대리와 똑같이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기소하는 것이지 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말들이 여기에 나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아마 지금 표현대리가 이렇게요,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가 양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어차피 여러분요, 어차피 어렵든 쉽든 간에 관계없이 한두 번 들어가지고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봐봐. 먼저 무권대리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왜냐하면 무권대리가 기본이니까요. 무권대리는 본인은 뭐가 있다?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 상대방은 선인 경우 항상 이렇게 선인 경우 철회, 선악불문하고 최고. 그 다음에 무권대리의 책임.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상대방의 선택. 무권대리인 책임을 지려면 무권대리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되는 것은 유권대리일 때. 무권대리는 원래 무효니까 본인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니까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먼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큰 틀을 먼저 알고, 큰 틀. 그 다음에 무권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추인권이에요. 추인권을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형성권이다. 알겠죠? 단독행위다. 그 추인권을 잘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표현대리에서는 표현대리하고 무권대리하고 차이점이 뭔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표현대리에서 많이 나온 게 126조예요. 126조.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29조는 지문 한 개 정도 알면 되고, 전체적으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박스에 관한 문제를 봐야 돼요. 박스. 알겠죠? 그래서 정당한 이유라고 있어야 되죠.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그 정당한 이유를 125조하고 129조에서는 뭐라고 한다? 선의 무과실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정당한 이유를. 알겠죠? 그 정당한 이유, 그것은 대리 행위실을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중에 여러분요, 이제 그 기본서가 지금 나왔는데 나중에 기본서를 배부를 하면은 그 기본서를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요. 여러분요, 목요일 날 있죠? 목요일 날은 무효하고 취소하고요. 무효하고 취소, 조건 기한까지는 어떻게 하든지요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번 주에 어떻게 하든지 민총이 다 끝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부터 여기 봐봐. 여기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이거하고 똑같아요. 공부하는 게. 이해를 시키는데 똑같다고.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요, 힘들더라도 먹고 살만하면 이미 강의를 해놨기 때문에 민총을 빨리빨리 들어가지고 그냥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가장 빠를 거예요. 아시겠죠? 자꾸 틀리지 마시고. 일단 오늘은요, 강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